안녕하세요. 사실과 의견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왜 경기 침체가 안 오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제가 생각하는 장단기 금리 차 역전 이후에도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이유. 뭐 물론 뭐 옐런이 막 돈을 풀고 막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좀 더 기존의 상황과 다른 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된 지 한 1년 반 정도 가까이 돼가고 있죠, 지금. 저도 좀 찾아보긴 했는데 명확하게 이게 왜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오고 막 이런 정확한 로직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영상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왜 최근에는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장기금리, 단기금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갈게요. 단기금리는 뭐 단기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금융정책이죠. 기준금리를 얼마로 하는지가 가장 절대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금리 결정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뭐 텀프리미엄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한데 최근에 와가지고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성장률, 장기 성장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재 성장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당연히 장기금리 쪽에서는 굉장히 취약하게 작용을 하겠죠. 세 번째는 금융정책. 금융정책 중에서도 QE, QT. 중앙은행이 이 장기 국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수급, 해외에서도 장기 국채를 얼마나 매입하는지에 따라서 장기 금리가 많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미국의 장기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를 결정하는 건 이러한 차이가 있고 우리가 흔히 이 장단기 금리 역전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은행의 수익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분석한 거 이전에 가장 이렇게 평범하게 팽배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꼭 경기 침체가 오냐? 요거 가지고 말을 할 때는 보통은 요 로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은행의 수익 구조가 예대 마진을 통해서 먹는데 단기 금리는 비용이죠.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뭐 중앙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콜금리로 빌릴 수도 있고 아니 보통은 이제 국민들의 예금을 가지고 돌리게 되죠. 그래서 그 단기로 자금을 차입해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단기 금리가 뭐 은행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단기 금리라고 보시면 되죠. 장기 금리로 빌려주게 되죠. 대출을 내주는 게 이제 수익으로 잡히게 되는데 보통 장기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는 게 뭐 오토론 자동차 빌릴 때 그다음에 이제 주택 모기지론 그다음에 이제 기업 대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미국 10년물이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10년 금리가 기준금리예요. 그건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전 세계 글로벌에서도 벤치마킹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보통 짧게 예금으로 돈을 빌려서 장기로 모기지 대출 같은 거 빌려주면서 요 예대 마진이 은행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이러한 은행의 수익 구조가 안 좋아지면서 대출이 줄어들게 되고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 요 로직이 보통 이제 흔히 알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은행이 뭐 조이면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면은 요 빨간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차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서 그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파란색 차트는 실제로 상업은행이 대출해준 대출 잔액입니다. 대출 잔액에 대한 YOY를 제가 따온 거고 보시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클 때는 그 이후에 보면은 쭉 대출 잔액이 올라가게 되고 요거를 좀 더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버트를 그러니까 상하 반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랑 은행 대출 추이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여기 뭐 상하 반전시킨 겁니다. 장단기 금리만. 이렇게 보시면 은행 안 좋아졌다가 수익이 개선될 때 다시 대출 늘어나고 수익 안 좋아질 때 같이 대출 잔액 감소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아주 잘 트래킹하죠, 보시면. 개형이 매우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역전이 됐다가 뭐 해소가 됐다가 되는지를 보시면은 뭐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을 하겠죠. 장기 금리가 뭐 내려오던가 올라가던가, 단기 금리가 올라가던가 내려오던가 할 텐데 보시면 장단기 금리 차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단기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역전이 됐다가 해소가 됐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단기 금리가 내려오면 장단기 금리 차 당연히 빼주는 텀이 줄어드니까 윗방향으로 움직이고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장단기 금리 차이는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고 많이 빼주게 되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것도 똑같이 인버트 시켜서 보면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나마 08년 이후에는 단기 금리가 0에 수렴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장기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뭐 인플레이션일 수도 있고 잠재 성장률일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장기 금리가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범피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단기 금리, 기준 금리가 내려오면 장단기 금리는 해소가 되고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 장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고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딱 단기 금리를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뭐 열 몇 번의 경기 침체 다 앞에 보면은 절대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이는 단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단기 금리를 누가 결정합니까?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연준이 나서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에 따라서 은행의 수익 구조가 바뀌게 되고 은행의 수익 구조가 바뀌면은 대출 추이가 바뀌게 되고 그 대출을 움직이는 게 결국에는 패드가 한다는 거예요. 연준이 대출을 은행을 통해서 줄였다 늘렸다 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08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유효했다. 08년 이후에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냐? 보시면 요거는 대출 태도 지수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제가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늘어지겠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그게 요거예요. 대출 태도 지수. 대출 태도 지수는 보시면 파란색 차트인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더 높게 있으면 윗방향에 있으면 있을수록 대출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빨간색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돼서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대출 태도 지수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다시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을 때는 대출 태도 지수가 쭉 마이너스로 가서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줄 때도 있고 보시면 다시 장단기 금리 차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대출 태도 지수 쭉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올라와서 경기 침체 만들고 다시 또 수익 구조 좋아질 때는 수익 구조 왜 좋아졌겠어요? 단기 금리가 내려가니까 수익 구조가 좋아졌고 그러니까 단기 금리 은행이 조달하는 비용이 내려갔을 때 수익 구조가 좋아지면서 다시 타이트하게 관리했던 게 내려오면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권장하는 때가 오고 다시 또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은 다시 대출 태도 지수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 때 이후에 보시면 제가 여기 핑크색으로 이 빗금친 부분 있죠. 여기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부분입니다. 여전히 장단기 금리 차이는 역전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파란색 차트인 대출 태도 지수는 타이트하게 관리를 쭉 했다가 이게 해소가 됩니다. 쭉. 대출 태도 지수가 좋아져요. 완화적으로. 이상하죠? 아직 장단기 금리 차이는 계속해서 역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태도 지수는 굉장히 완화적으로 돌아서 1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
거의 뭐 1년 가까이 대출 태도 지수가 굉장히 완화적으로 돌아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단기 금리 차이는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상하죠. 은행의 수익 구조가 안 좋아졌다고 알고 있는데 대출 태도 지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경기가 좋아져? 아니면 뭐 은행의 수익 구조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뭔가 됐나? 절대 그렇진 않죠. 물론 경기가 좋긴 해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GDP가 이미 2%가 넘을 정도면 굉장히 호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이렇게까지 역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태도 지수가 이렇게 좋아졌다? 여기가 굉장히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 08년 이후에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태도 지수가 이렇게 좋냐? 지급준비금입니다. 지급준비금. 은행의 총알로 볼 수 있는, 은행의 실탄으로 볼 수 있는 지급준비금이 보시면은 08년에 있었던 QE 양적 완화 때문에 제가 이거 뭐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08년에 있었던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요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지면서 발생이 된 거였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뭐 담보로 잡혀 있었던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부양하기 위해서 장기 국채 쪽을 그러니까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장기 국채를 많이 매수를 했죠. 근데 지금이야 뭐 ETF든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살 수 있도록 국채 발행을 하고 있죠. 뭐 그런 것도 새로 나왔었죠. 지금이야 개인들이 채권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08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금융기관들이 국채 시장에서 많이 놀고 있었고 근데 하필이면 양적 완화에 대한 혜택을 절대적으로 금융기관 쪽에서 많이 이득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부터 이 지급준비금이 미친 듯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뭐 당연히 양적 완화 때 돈을 푼 것도 기여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조달 비용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어졌어요. 조달 비용. 아까 말씀드린 은행의 수익 구조가 예대 마진, 내가 빌리는 비용, 빌려주는 비용,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 예금 금리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애초에 자기네가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민들한테 돈을 차입할 필요가 없어. 그래, 그게 그 이유가 된 게 요 양적 완화 이후에 보시면은 지급준비금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해졌다. 그러니까 굳이 예대 마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출 마진이 중요할 뿐인 거예요, 이제는. 예대 마진이 아니라 장단기 금리 차이가 아니라 장기 금리가 중요해졌을 뿐입니다, 그냥. 심지어 코로나 때에는 금융 완화 정책 때문에 법정 지급 준비율을 0%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 예치시키지 않아도 돼. 근데 지금 보면은 3조 3천억이 지급 준비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 다 초과 지급 준비금입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그 정도로 시장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는 바람에 예금 금리 그 자체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요 FDIC 예금보험공사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예금금리 평균이 0.46입니다. 0.46. 그러니까 거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너네 나한테 돈 맡길 거면 그냥 돈 내고 맡겨. 뭐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국채금리가 얼만데 0.46 예금금리를 받고 돈을 예치시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면은 뭐 꼭 그렇게 합리적인 금융 뭐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은 뭐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뭔가 파킹 통장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하루짜리 예금이라도 받아먹으려고 파킹 통장 많이 운용하고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예전에는 요구불 예금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월급 같은 거 잠깐 지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금이나 예금으로 묶어두지 않은 돈들도 많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자 안 주는데 여러분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그거랑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왜 0.46%의 금리에다가 돈을 맡겨?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요금을 예금 같은 것도 있는 거고 예. 그쵸? 뭐 요금을 예금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예금 기관에서도 돈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애초에 나한테 예치시켜 놓은 게
내가 대출을 크게 할 곳도 없는데 굳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냥 예금금리 이렇게 낮게 주는 거예요. 물론 막 지역은행이나 저기 막 2차 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중소은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높은 금리를 주고 빌리겠죠. 근데 뭐 JP모건이나 막 이런 어마어마한 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국민들 돈까지 예금으로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해졌기 때문에 굳이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이렇게 지급준비금이 되게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항상 여러분이 비교해야 되는 게 이렇게 GDP를 같이 놓고 봐야 돼요. 야, 그거 그냥 경제 규모가 커져서 지급준비금 이렇게 커진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지급준비금은 아니 그러니까 GDP는 빨간색인데 보시면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할 때에도 지급준비금은 바닥을 기고 있죠. 이때 보면은 막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됩니다. 1000억대에서 놀던 게 지금 3조 3천억까지 지급준비금이 올라온 거예요. 심지어 지급준비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보면은 과거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그 자체가 은행의 수익과 직결이 됐었고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결국에는 연준의 금융정책에 의해서 좌우가 됐고 그 장단기 금리 차 조절을 통해서 대출을 통제했고 그 대출을 통제해가지고 경제를 부양시켰다가 축소시켰다가 냉각시켰다가 요 컨트롤을 했던 거예요. 누가? 연준이. 금융정책을 금융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금융정책을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조였다 풀었다를 하면서 이 경기를 냉각시켰다 과열시켰다 그거를 왔다 갔다 조절을 했던 거죠. 즉 장단기 금리차 그 자체가 원인이 돼서 경기를 식혔다가 과열시켰다가 그걸 컨트롤을 했던 건데 08년 이후에는 풍부한 지급준비금 상황이 됐고 금융정책 자체가 은행의 수익에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냥 대출은 수요에 딸려 있는 거예요. 공급자가 뭐 이 뭐 많이 이게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게 대출을 촉발시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공급자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수요자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출 수요가 많으면 대출이 많아지는 거고 대출 수요가 적으면 적어지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요런 장단기금차 역전에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이유는 연준의 금융 정책이 은행한테 크게 먹히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요런 대출 태도 지수에서도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태도 지수가 굉장히 완화적으로 3분기 동안 완화적으로 돌고 있는 이유는 더 이상 은행이 조달 비용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 그냥 빌려주는 비용에만 굉장히 그러니까 수익에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단기 금리가 비용이었는데 비용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안 오냐? 요거는 금융정책이 크게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고 대출은 그저 그러니까 결과죠 어떻게 보면은 요 장단기 금리 차가 원인이 돼서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대출이 줄 거고 경기가 좋아지면 대출이 늘겠죠. 그냥 그렇게만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장단기 금리 차는 예, 원인으로 되는 상황이 아니다. 애초에. 과거에는 저 자체가 원인이었으나 지금은 크게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은행의 대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보면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뭐 대선은 물론이고 내년 초까지는 가야 뭔가 경기 침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연말에는 고용시장 쪽에서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장단기 금리 차 설명이었는데 뭐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거 말고 과거 영상에서 댓글 달았던 거는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황 분석할 때 여러분이 댓글 달아주셨던 거 다 답변 같이 붙여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잉.